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난주가 고점이 될 것 같다,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신호 무시하지 마라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와 그저께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 3,000포인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0 돌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3,000포인트를 의미 있게 지지하는 모습은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오늘의 상승이 양봉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결국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고점까지 가지도 못하고 힘이 빠지는 모양이거든요. 물론 내일 양봉이 올라온다면 이런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이 모습을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장세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횡보하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끊기고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식 조정을 조금 주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다시 재도약을 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은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올라갈 겁니다. 또는 횡보할 겁니다. 또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이 난 종목들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조금 가지고 관망을 하는 자세도 저는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금리와 국채 금리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시기죠. 왜냐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계속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오자마자부터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2,000조 달러, 2,000억 달러죠. 2,000억 달러를 지금 풀겠다, 200억 달러를 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2,000조 원이 지금 풀리게 생겼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달러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경기부양책 좋아 I love you 이런 느낌인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돈이 풀려 나왔을 때 연준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닐 겁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가와 은행과 기업들의 돈을 풀었지만 이제 정부는 그걸 국민들에게 시중으로 풀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정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돈의 가치가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달러를 선호하는 추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결국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금은 1,1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돈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돈을 좀 살 것인가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주식은 좀 팔아놓고 생각을 해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일단은 주식은 조금 차익 실현시킬 거 좀 팔아놓고 매도를 좀 해놓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거셀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지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거세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어제 조금 샀는데요 하셨지만은 어제 좀 사면 뭐합니까? 오늘 또 팔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맨날 파는 건 아니고 모든 종목 다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는 종목이 따로 있고 사는 종목이 따로 있을 텐데 주식의 기초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올라온 종목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기아차 뉴스가 나왔어요. 기아차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불꽃축제라든지 광안리 불꽃축제 보시면은 마지막 불꽃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죠.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뉴스와 함께 갑자기 빵 뜨는 경우가 생기고요.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난 거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벌써 12시가 넘어가는데 장이 3시간, 그러니까 50%가 정도 진행됐는데 거래량은 지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까지 떴다. 개인 투자자 여기 많이 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차 이제 고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 말은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의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아차가 애플 협력사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후보군이 올라와 있는 거죠. 후보로 기아차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선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단 후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않니? 하고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급만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들은 달려들지만 외국인들은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무조건
팔아낸다. 올라온 종목들은 계속 팔아낸다. 근데 저게 맞는 거잖아요. 주식을 비쌀 때 파는 게 맞는 거잖아요. 뉴스 있을 때 팔고 사주는 사람 있을 때 파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 지금은 역시 매도 포인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매도하시고 오늘 사신 분들께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방송에서 우주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거 이제 좋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좋다고 말씀드렸죠.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 때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은 팔아야죠. 그런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저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진 않죠. 여러분들께 직설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을 구시굿대로 믿지 마라 라는 설명도 많이 드리고 저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기법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불나방 매매, 올라가는 종목 이제 사야지 하고 따라붙는 매매는 절대 옳지 않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매도 관점이 맞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산업군들이 점점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애플도 애플카 자동차 사업을 뛰어들겠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텐데 자동차는요, 결국 어떤 원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면은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철강주 보려고 하니까 포스코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어때요? 포스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이거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어떡하지? 살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포스코가 자회사가 몇 개 더 있죠. 우리가 한글로 여기다가 포스코를 검색하게 되면은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검색을 해볼까요? 포스코 검색 딱 하면은 엠텍 이런 것도 아직 올라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같은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이런 종목들도 분명 있고요. 얘들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가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가니까 나중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붙어야 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이 될 텐데 이런 종목이 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올 텐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해상 풍력 단지죠. 자,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면 또 구리선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철관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관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어요. 저는 그런 게 많은데 왜 자꾸 지금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걸 봐야 될까? 자동차 부품들을 왜 지금 봐야 될까? 왜 봐라고 할 때 안 보고 이제서야 올라오니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2021년 1월 현재 2021년 5월, 6월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지 지금 핫한 종목은 저는 작년에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뒷북 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북을 좀 쳐보자고요. 그냥 미리 사놓고 기다려서 올라갈 때 팔자, 바이, 웨이트, 셀. 웨이트만 좀 잘하시면은 결국 이런 종목들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좀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불나방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저점 종목 투자 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내 종목이 좀 불안불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저는 종목 교체도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를 하거나 뭔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더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판단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